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냉정한 상대방의 모습에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세상 서럽습니다. 너랑은 도저히 미래가 안 그려져. 나한테 이제 그만큼 의존했으니까 이제는 제발 좀 너 인생 좀 살아. 그동안 너무 부담스러웠어. 우리는 진짜 안 맞아. 비수가 팍팍 꽂히죠. 여러분, 혹시 이별을 통보한 상대방의 말에 너무나 속상해서 자책하고 계신가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이해합니다. 사실 당연한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이별과 상실감 앞에서 사람은 원래 수천 가지 자책을 하는 본능이 있다네요.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나고 자책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는 당연하지만 그 말들을 계속해서 곱씹으며 절대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는 거.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헤어질 때는 이별을 통보한 사람조차도 자신의 마음을 잘 몰라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헤어져야 할 것 같다 생각은 분명하지만 헤어짐을 말하는 사람조차도 이별에 대한 자신은 없어요. 한마디로 이성과 감정이 마구마구 충돌되는 시점입니다. 이성과 감정이 충돌되는 이 시점에 사람의 스트레스가 극도화되고 방어 기제로 자신도 모르게 모든 말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헤어질 때 했던 그 모든 말들이 물론 그 순간에 있는 상대방의 진심일 테지만 또 돌아서면 그 마음조차도 변해서 그리움이 될 수 있는 게 사람의 감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람의 감정은 정말 수시로 변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도 흔들흔들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상대방과 헤어짐의 마무리를 잘 맺고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행동과 상황만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재해의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 대신에 재해를 위해서 절대 이 세 가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지난주는 지쳐서 이별을 결심한 찬 사람의 타임라인과 재해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죠.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지쳐서 이별을 결심한 사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쳐서 이별을 결심한 전 여친, 전 남친을 잡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하나씩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쳐서 떠난 상대방은 한순간에 이별을 결심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우리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재회를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아시죠? 애증의 재회. 이 재회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람의 뇌에는 누구나 이성의 영역과 감정의 영역이 있고 재회의 핵심은 요 감정선을 톡톡 건드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 되게 이성적이다. 저 사람은 감수성이 풍부해. 어떤 사람은 좀 더 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감정적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이성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구분 없이 감정 할 때가 있어요. 바로 사랑에 푹 빠졌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누가 봐도 딱 좋을 때다 하는 시기에는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이성이 큰 힘을 발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좋은 시기도 잠시, 연인 관계에서조차도 이성이 큰 역할을 하는 때가 곧 찾아오게 되죠. 바로 관계가 깊어지면서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예요. 애증에 딱 좋을 때다 했던 그 시기에는 별로 인지를 못했던 상대방의 단점들이 갈등을 통해 크게 느껴지고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다 보면 사람의 이성은 강하게 발휘되고 남자와 여자는 조금 다른 회로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갈등이 있으면 누구나 그 갈등을 제거하고 싶은 본능이 있죠. 그 갈등을 제거하기 위해 이해와 공감을 바라는 여자는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남자는 현재 문제 해결에 급급해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대화 방식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부터 다르다 보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 상대방이 이해가 안 갑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있겠죠. 그렇게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르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지치다 보면 갈등 상황이 발생해도 해결할 의지가 점점 사라지게 돼요.
어차피 대화를 해도 싸우게 될 게 뻔하니까요. 어쩌면 남자든 여자든 상대적으로 더 이성적인 사람은 내가 참으면 되겠지, 내가 이해하면 되겠지 하는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연인 간에 딱 이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커플이었는데 갑자기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좀 더 참으려고 결심했지만 상대방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서운함, 짜증을 계속해서 티내니까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고 참던 사람조차도 빵 터지고 관계의 이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진짜 더 이상 노력할 자신이 없어. 헤어져. 우리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절대 갑작스럽지 않았던 이별을 통보한 전 남친, 전 여친은 현재 이성의 영역이 매우 활발한 상태가 됩니다. 단순히 서운한 감정으로 순간적인 이별을 말한 게 아니라 차근차근 헤어짐을 계획했고 마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찬 사람은 매우 이성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차인 사람은 정반대죠.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감정적인 사람일 텐데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감정은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매달리고 어떻게 해서든 설득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이성의 힘이 강해져 있고 이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찬 사람은 상대방에 매달리는 행동에 혼란스러움이 증폭되고 스트레스 지수는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 돼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반감이 가는 행동을 하면,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붙잡으면 붙잡는 행동을 할수록 우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미운 감정이 극대화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기제로 무의식의 소리들을 필터링 없이 마구마구 하게 돼요. 더 나쁘게, 더 모질게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별을 통보한 사람은 우리에게 현재 좋지 않은 마음이니까 상대방이 이별을 정하기까지 정말 수백 번 고민 후에 말한 거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존버하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접근해야 한다는 거. 그건 이제는 정말 알겠는데 상대방은 정말 예측하지 못한 혼란스러운 행동들을 해서 우리를 혼란케 만들어요. 상대방의 그런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우리에게 미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상대방을 붙잡다가 재해는 더 늦어지게 되는데요. 대체 재해를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아니 열매님, 글쎄 말이에요. 헤어지고 이별을 받아들이면서 존버하려고 있었더니만 상대방이 갑자기 누가 봐도 나랑 관련된 이별 노래를 프로필 뮤직으로 해놓고 SNS로 내가 그립다는 감정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날에는 갑자기 내 카톡을 차단해 버리지를 않나.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는 다시 카톡 친출을 하고 내 인토리마다 발자국을 남겨놓고, 이건 진짜 누가 봐도 빼박. 우리는 도저히 의미부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뭐지? 하다가 이번 기회 놓치면 영영 끝일 것 같아서 붙잡았는데 상대방은 더 냉정하게 반응하면서 올 차단을 하는 거죠.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찬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찬 사람은 현재 이성과 감정이 매우 충돌하는 시기예요. 이성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우리만큼이나 그 마음들을 통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성과 감정의 부분은 무의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별 앞에서 누구든 냉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매달리셔서는 안 돼요. 그냥 상대방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이구나, 나만큼이나 힘들구나 생각하면서 내 삶에 집중하고 추후에 재해할 때를 생각하면서 내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는 실수는 이별을 통보한 사람이 세상 단호하게 헤어짐을 말하면서 울거나 미련 있는 행동을 보였을 때예요. 이런 행동은 대체 왜 하는 걸까요? 역시나 이러한 행동도 이성과 감정의 충돌적인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차인 입장에서는 현재의 미래까지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믿고 싶은 걸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는 행동을 보이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아직은 기회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만 움직이면 상대방이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다 싶어 더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성과 감정이 충돌하는 시점에 우리가 매달려버리면 상대방은 역시 또 매달리네.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자기가 예측했던 모습들을 그대로 다 보여줘 버리니까
이성의 영역이 더 강해지고 더 단호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참고로 사람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성이 완화되고 감정, 즉 본능에 충실해져요. 세 번째,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차인 사람의 오해. 우리가 잘 살아버리면 상대방은 정말 우리가 마음 정리한 줄 알고 잘 사는 줄 알고 우리를 더 쉽게 잊어버리고 마음 정리할 거라는 오해예요.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게 엄청난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한 현재 시점에서는 상대방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헤어짐을 말한 거예요. 힘들더라도 본인이 감당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별을 통보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가 상대방에게는 내가 연애를 할 만큼 매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우리의 가치는 떨어져 있다는 걸 방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상대방과의 재회를 위해서라도 상대방에게 떨어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이별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해요.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 누군가는 동의하시고 누군가는 반대하시죠. 근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새로 만날 상대방에게도 내 마음이 정리되고 만나는 게 예의인 것 같다라고 하세요. 그게 어쩌면 도덕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시도한다고 바로 인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두 명 만났다고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전 연인이 마구 생각나기도 하고 비교되고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 허하죠. 이 시간들이 정말 힘들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럼에도 저는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는 말에 다시 한번 강하게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재회를 포기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한 명, 두 명 새로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전 연인에게 부여한 스페셜리티가 어느 순간 객관화되는 시점이 분명히 옵니다. 생각보다 세상에 괜찮은 남자, 여자가 많다는 것도 알게 돼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얻는 정말 큰 장점은 전 여친, 전 남친에게만 쏟았던 감정들이 분산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잊어버렸던 내 매력이 무엇이었는지도 깨닫게 돼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고 전 연인이 생각나는 건 정말 초반에만 그래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명만 만나보고 금방 포기해버리거든요. 근데 솔직히 한두 명만에 포기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정말 몇 명만 더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으로 있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거예요. 물론 이건 이별의 늪에서 힘들어하시는 애정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부분에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은 꼭 이성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절대 혼자만 집에 계시지 말고 상대방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다른 사람들로 채우는 시간은 반드시 한동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쳐서 이별을 결심한 단호한 사람과 재회하는 방법들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로 준비해 볼게요.